Korea's everlasting landmark, like Seoul Tower, illuminating the city even in the darkness. Pago is the light of security protecting the digital world. Every day, every moment, the landmark of MDR specialists, Pago. Your front line against cyber threats. 험난한 사이버 보안 최전선에서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지켜나가는 파고 권영목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강연 드리고자 하는 제목처럼 공격적입니다. 공격자보다 한 발 앞서라, 사이버 위협 헌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데요. 사실 저희가 사이버 보안을 하면서 위협 헌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조직 내에 침투되어 있는 위협, 그러니까 이미 탐지될 수 있는 위협들은 잘 탐지되고 대응이 됐겠죠. 그런데 기존 저희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에 탐지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헌팅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목 자체가 공격자보다 한 발 앞서라라는 것 자체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네들의 드웨일 타임, 체류 시간을 얼마나 빨리 줄일 수 있는가가 그 다음 사고를 빨리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그 조직 차트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MDR 센터입니다.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MDR 센터까지 만들어가면서 글로벌 고객사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전체 인원의 70% 정도가 위협 분석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DR 센터도 한국의 이태원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필리핀하고 말레이시아에도 저희 MDR 센터를 가지고 있고 2024년도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탑 매니저드 시큐리티 서비스 프로바이드 어워드를 수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협 헌팅에 대한 주제를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파고가 MDR 서비스를 하면서 수백 개 고객사 대상으로 정말 위협 헌팅 자체가 EDR이나 NDR이나 XDR 또는 AI SIEM 같은 솔루션들을 잘 운영하면서 위협들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것보다 헌팅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최근에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들이 이 헌팅 부분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14일에 24시간 CTF에서 글로벌 40개 팀이 참가를 했고 저희가 5개 팀이 참가를 했는데 저희 5개 팀이 전부 10위 안에 다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센티넬1이라고 하는 EDR 벤더사에서도 지난주 금요일 날 EDR CTF를 했었는데 전체 국내 파트너사들 대상으로 10위권 안에 전부 1위부터 6위까지 저희 팀들이 스레트 헌팅 쪽으로 어워드를 수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오늘 주제인 스레트 헌팅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사실 스레트 헌팅 또는 인시던트 인베스티게이션, 사고 조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순수 화이트 해커 기술이나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기술력 가지고만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분들은 대부분 기업이나 조직에 속하신 분들이고 다들 사이버 시큐리티 플랫폼이나 솔루션 자체를 도입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솔루션들과 함께 어떤 역량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거는 일단 AI 기반의 디펜스 플랫폼들, 예방이나 보호에 최적화되어 있는 솔루션들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서비스를 받든 내부에서 조직을 갖추시든 전문가 역할을 꼭 가지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EDR 프로젝트다, NDR 프로젝트다, 또는 XDR, ASM, 바스 같은 것들을 도입하셨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고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솔루션들은 이제 솔루션 단편만으로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스레트 인텔리전스하고 연동을 한다던가 스레트 헌팅 기반을 제공한다던가 그다음에 스레트 밸리데이션하고 인베스티게이션 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시던트 리스판스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주 대형 기업에 잘 갖춰진 조직에 팀들이 잘 구성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이버 시큐리티 운영팀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이버 팀,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팀 이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인 다역을 하고 계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고객사 수백 개 고객사에 갔을 때 정말 짜임새 있게 잘 짜여져 있는 팀들로 구성되어 있는 고객이 있는 반면 1인 다역하는 고객들이 거의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레트 헌팅 역할을 할 때는 저 위에 도입하셨던 또는 도입 계획이신 AI 기반의 탐지 대응 솔루션뿐만 아니라 머스트 해브 꼭 갖춰야 하는 역량이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헌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레드팀 또는 블루팀, 퍼플팀 다 아시죠? 그죠? 레드팀은 그냥 공격자 입장에서 저희 인프라를 보는 거고 블루팀은 누군가가 들어오기 전에 취약점을 우리가 먼저 찾아서 탐지 대응 활동을 해나가는 거고 퍼플팀은 상황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두 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출 수가 없는 조직에서는 외부 서비스를 함께 받으시는 거고요. 갖출 수 있는 조직에서는 이런 역량들을 갖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저희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면 저희는 AI 서비스 솔루션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EPP나 EDR, NDR, ASM, XDR, 그다음에 디지털 리스크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다크웹 기반으로 데이터 브리치된 것들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들을 함께 하고 있죠. 거기에 플랫폼을 올리고 그다음에 저희 팀들의 역량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량 자체가 제일 위쪽에 올라가요. 그리고 솔루션 자체는 아래쪽에 있죠. 그런데 이 솔루션들을 저희가 선택하고 고객사에 제안할 때 단순히 이 EDR만의 솔루션, NDR만의 솔루션, XDR 또는 다크웹 모니터링 솔루션의 우수성만 가지고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 스레트 헌팅이 정말 중요해요. 스레트 헌팅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이런 솔루션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솔루션 자체가 EDR이라고 해서 그냥 엔드포인트 보호 기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베스티게이션 할 수 있는 콘솔, 케이퍼빌리티 또는 스레트 헌팅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게 빅데이터 기반입니다. 사실은 연동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조사, 헌팅, 트레이싱 해나갈 수 있는 이런 EDR 솔루션, 이런 NDR 솔루션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검토하시고 가지고 계신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실제 파고 MDR 데이터 센터거든요. 일반적으로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센터, 관제 센터라고 하면은 대시보드 화면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직에 있는 대시보드는 상당히 정적인 정보를 많이 보여줍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인다고 하면 뭐 네트워크 쪽에 그 트래픽 기반의 위협 같은 것들, 뭐 디도스 어택이 온다던가 브루트폴스 어택이 올 때 그런 화살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움직여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정적인 데이터의 밸류, 값만 변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파고 네트워크의 대시보드는 보시는 것처럼 정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위협 분석가들이 분석을 하다가 수백 개의 고객사거든요. 근데 수백 개의 고객사 데이터를 정적으로 표현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화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팀들이 어떤 티켓 기반으로 어떤 위협을 받아들였는데 저희가 룰 세팅한 거에 의해서 이건 헌팅이 들어가야 돼라고 하면 그 헌터 자체가 자기 화면을 바로 띄우게 되고 그 순간에 센터장이 일어나서 진두지휘하게 하는 걸로 들어가요. 그래서 엄청 다이나믹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자체도 일부러 저렇게 꾸며 놓은 게 아니고요. 헌팅 활동을 하다 보면 빅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 다이나믹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진행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헌팅 활동을 하다가 제가 뭔가를 발견했는데 하면 화면이 또 바뀝니다. 실제로 영화 속에서 있었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MDR 센터 또는 SOC 센터가 가져가야 할 대시보드의 다이나믹한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파고는 현재 실질적으로 저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탐지 대응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고객사에 어떤 것들을 제안해 드리고 어떻게 서비스하고 있는지 순서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순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혹시 폰이나 노트북이나 패드 가져오신 분들 제 발표 자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좀 더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먼저 고객사에 저희도 EDR이다, NDR이다, XDR, 클라우드 시큐리티 또는 AI심을 적용을 해드려요. 근데 이건 그냥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AI 기반으로 프리벤션 자체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솔루션들이 뭔가 탐지를 하게 되면 분석가들하고 저희 시스템에 들어가서 밸리데이션이라는 걸 합니다. 정말 솔루션이 탐지한 것들이 위협인가? 밸리데이션에서 예스라고 떨어져 가지고 위협이다라고 하면 잘 막아졌겠죠. AI에서 위협이라고 판단됐으니까 잘 막았잖아요. 근데 막은 걸로 끝내버리면 예전에 트래디셔널 기반의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하고 똑같아요. 시그니처 기반으로 막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쿼런틴 시키고. 근데 저희는 여기에서 유의미한 것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잘 막아졌지만 IOC나 IOA를 익스트랙션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스레트 인텔리전스에 집어넣고 이게 우리 조직에 떨어졌을 때 어떤 스레트 액터하고 연결될 수 있는지 모델링을 하는 스레트 다이아몬드 모델하고 또 연결시키고 인텔리전스에 집어넣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상당히 필요하죠. 그런데 밸리데이션 하고 나서 모든 정보들을 고객사에 알려주고 나서 두 번째 어떤 위협이 떨어졌는데 저희가 밸리데이션 해보니까 이번엔 false positive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AI 기반은 이건 정확히 악성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악성 같아요라는 정보를 주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이후에 정상적인 화일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스레트 인텔리전스의 화이트 리스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EDR, NDR, XDR, 클라우드 시큐리티 이런 것들을 밸리데이션 하는 작업이 처음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EDR, NDR, XDR을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 오늘 아무런 위협이 뜨지 않았어요. 그러면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우리 기관에 정말 위협이 없기 때문에 위협이 뜨지 않는 건가? 또는 위협이 들어왔는데 혹시 탐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헌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위협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000라고 떴을 때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위협 헌팅입니다. 근데 위협 헌팅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사냥하는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동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노멀한 정보들을 추적해가면서 내가 사냥해야 할 사냥감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위협 헌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스라는 어떤 플랫폼 자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스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는 룰 기반으로 어떤 침투를 가정한 것들을 수행하고 우리 조직에 있는 솔루션들이 이것들을 잘 잡는지 못 잡는지 테스트하는 검증 용도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파고 네트워크스는 바스를 스레트 헌팅 룰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스를 고객사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파고 내부에서 외부에 있는 유명한 예를 들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스레트 인텔리전스에서 최근에 뭔가가 나오고 IBM 리서치에서 뭔가 새로운 위협이 나오고 김숙희 공격에 북한에서 나오는 공격 자체가 새로 업데이트된 게 나오면 그 기반을 가지고 저희 랩 자체에 돌립니다. 랩 자체에 저희도 보안을 구성을 해놨을 거잖아요. 파고 랩 자체에 돌리고 나서 뭔가가 뚫리는 장면이 나오면 그거를 트리거를 해서 고객사에 적용을 시켜요. 그리고 거기에 걸려들은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룰 세팅을 계속하면서 룰을 1개, 10개, 100개, 500개씩 적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돌리다 보면은 나중에 커스텀 트레트 헌팅 룰이 만들어지게 되고 계속 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덜커덕 걸리는 게 하나 나오면 스레트 헌팅에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스레트 헌팅에 성공했으니까 뭘 해야 되죠? 이번에는 다시 IOC 뽑아내고 IOA 뽑아내고 다시 TI 정보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이게 스레트 헌팅의 과정이고 오늘 주 핵심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Continuous Threat Exposure Manager라고 해서 고객의 인프라 자체가 위협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EASM 같은 것들을 수행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크웹 모니터링에서 우리 데이터가 혹시 브리치된 게 있는지, 유출된 게 있는지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혹시 다크웹 도입해서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희가 다크웹 모니터링 솔루션을 고객사에 제안하면 고객분들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와, 고객사의 데이터가 유출돼서 다크웹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굳이 영어로 쓰자면 so what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크웹 시장이 활발하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파고 네트워크스의 MDR은 이런 것들 가지고 또다시 뭔가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다크웹에 고객사의 정보가 유출된 게 있다라고 하면 혹시 이게 네트워크 아티팩트를 가지고 있나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특정 모려가 데이터를 훔쳐가게 되면 이 정보에는 어느 기관의 어느 서버로부터 데이터가 왔다는 정보가 무조건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모려 기반으로 훔쳐갈 경우에는. 그러면 어느 서버라는 게 나오죠. 그럼 이 서버가 고객사의 데이터가 유출됐기 때문에 이 서버도 고객사의 서버예요. 그럼 저희 팀은 다음으로 하는 게 여기에서 혹시라도 이 서버에 EDR이 설치되어 있나를 또 봅니다. 그리고 EDR이 설치 안 돼 있으면 그대로 레포팅을 가고 EDR 설치 가이드를 드리고요. EDR이 설치돼 있다라고 보면은 여기에서 EDR의 그 기존 데이터 가지고 인베스티게이션 하는데 마치 헌팅하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데이터가 유출됐을 때 1개월 전, 2개월 전 데이터에 혹시 데이터가 유출됐을 만한 정황이 있나? 그리고 이 데이터를 혹시 유출시킬 수 있는,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나? 이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크웹 모니터링 솔루션하고 EDR하고 저희 그 역량하고 함께 엮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레포팅을 할 것이고, 이런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는 어떤 구멍이 만들어지면 고객사에 다크웹에 유출된 데이터가 이 서버에서 나갔는데요. 이 서버에 저희가 익스플로이트 해보니까 실제로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이 익스플로이트 경로에 의해서 나갔을 확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비스이고 여기까지가 실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서 빠져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엄청나게 상세한 스텝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정도 스텝만 가지고 가셔도 여러분들이 EDR, NDR, XDR 도입하셔서 실제 위협 탐지 대응하시는데 엄청나게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저 중에 스레트 헌팅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스레트 헌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스레트 헌팅 하면 헌터죠. 저희도 헌터라고 합니다. 헌터는 역할이 뭡니까? Detect the undetected. 탐지되지 못한 것들을 탐지하는 게 헌터예요. 그러면 헌터들은 뭐 합니까? 영화 다 보셨잖아요. 헌터들은 노말 사인을 찾아가요. 그리고 자기의 널리지 베이스를 쌓습니다. 발자국을 봤는데 발톱이 3개야. 이거는 어떤 동물일 것 같아. 이 방향으로 갔네. 그리고 트레이싱하고 계속 체킹하는 과정을 거치죠. 이게 헌팅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헌팅이라고 하는 조건에는 저희가 전제 조건을 꼭 두셔야 돼요. 이미 누군가가 우리 조직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정했을 때 저희가 바라보는 게 바로 이 드웰 타임입니다. 이 아직 탐지되지 못한 것들의 체류 시간이잖아요. 이 체류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느냐, 이게 위협 헌팅의 최고의 관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객사에 가서 위협 헌팅의 얘기를 하면 이거를 그냥 단순히 프리벤션, 프로텍션하고 연결시키셔가지고 모래 막은 건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위협 헌팅은 모래를 막은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와서 탐지되지 않았던 것들을 얼마나 빨리 탐지하고 드웰 타임을 줄여서 그 악성 코드, 그 악성 행위의 최종 목적, 데이터 브리치 또는 랜섬웨어, 이거를 못하게끔 하는 게 저희의 최고 목표인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면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헌팅을 어떻게 실행하느냐라고 이제 봤을 때 바스라는 것들을 저희 내부적으로 조금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실질적으로 악성 코드들이 마이트 어택 기반으로 어떤 순서에 거쳐서 침투해서 궁극적으로 데이터를 파괴시키든 유출시키든 어떤 행위를 하는데, 저희가 룰셋을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딱 때려 넣었더니 특정 단계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안 솔루션이 막지 못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그것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새로운 디텍션 룰을 만들어서 실제 고객사에 적용을 시켜놓는 거예요. 근데 적용시킨다고 해서 바로 뭔가가 나오지는 않죠. 그런 패턴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외부에 있는 유명한 대기업의 리서치라든가 또는 개인 화이트 해커들이 여러 가지 사인들을 많이 만들어서 오픈하고 있어요. 그런 것 기반으로 룰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반으로 현재 저희가 룰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내부에서도 익스플로이 시뮬레이션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반으로 특정 소프트웨어 버전의 익스플로이트이 성공하게 되면 거기에서 IOC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또다시 룰셋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스레트 헌팅의 기반은 아무것도 없는 기반에서 그냥 무작정 내가 뭘 찾아야지, CM에서 로그 뒤지고 오늘 로그인 성공한 횟수는 몇 개, 갑자기 특정 서버에 실패한 횟수는 몇 개, 무작정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특정 룰셋을 만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경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보안 솔루션이 잘 적용되어 있지만 특정 영역에 비어 있는 경우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잘 적용되어 있지만 뭐 어떤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면 보안 분석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이런 보안 분석 활동, 사고 대응을 할 때 나오는 아티팩트들 또는 수집되는 데이터들, 그다음에 루코즈 어널리시스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또 다른 스레트 헌팅에 대한 트리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시던트가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하는 데만 집중을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트리거들을 다시 스레트 헌팅에 계속 연결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정말 많이 깨달았고, 350개, 약 400개 되는 고객사에서 헌팅 작업을 하면서 깨달았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위협 헌팅의 최대 목적은 이미 들어와 있는 언디텍트된 위협의 체류 시간을 줄이는 데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룰을 만들기 위해서 파고는 여러 가지 헌팅 기법들 중에서 TTP 베이스의 헌팅 기법을 씁니다. 뭐 TTP 기법의 헌팅 기법은 이렇습니다라고 정의까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TTP 베이스의 스레트 헌팅을 최근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고객사 데이터예요. 블랙바스터라고 하는 랜섬웨어를 탐지한 게 아닙니다. 블랙바스터라고 하는 랜섬웨어는 데이터를 유출시키고 결국에는 데이터를 암호화시키겠죠. 근데 헌팅 룰을 적용한 다음에 블랙바스터가 가지고 있는 특정 사전 IOC를 저희가 탐지하게 되고 사전에 헌팅해서 막아서 그 전초 단계의 시료 시간을 줄여버리고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유출이나 랜섬웨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죠. 이게 위협 헌팅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 받아들이시면 왜 그 앞에 있는 발견된 IOC들을 기존에 당신네들이 적용해준 EDR, NDR에서 막지 못했나? 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협 헌팅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그네들이 목표했던 바는 저희가 막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똑같습니다. 말록스 랜섬웨어 IOC 초기 단계도 저희가 방어하게 됐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센티넬1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헌팅 케이퍼빌리티를 보여주는 그 애널리틱 콘솔 자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데이터들을 모으고 조사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특정 IOC를 찾아냈고 이 IOC의 그룹 자체가 말록스와 연결된다라는 걸 알고 저희가 차단한 사례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할 때 멀럭스 랜섬웨어를 차단했습니다라고 해버리면 잘못된 결론인 거죠. 그 랜섬웨어가 궁극적으로 가지고 오자 했었던 마지막 목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의 IOC를 저희가 조기에 찾아내고 전체 체류 시간을 단축시켰다가 저희가 가지고 가는 성과이고, 이런 것들이 고객사와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 보안팀에서도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고 플랫폼은 이런 IOC나 트리거들을 찾고 그 다음에 룰을 만들고 하는 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제안드리는 EDR이나 NDR, XDR들을 서로 잘 연결해서 작동할 수 있는 연동 방법들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지 및 대응 솔루션들은 물론 벤더사가 다르게 도입되지만 절대 독립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함께 연동하고 연동 고리를 만들 수 있는 그 과정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것들이 뜨면은 요즘 뭐 티켓 시스템도 많이 되어 있는데, 파고 네트워크스도 처음에는 ITSM이다라고 해서 시스템들 관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CMS 이벤트 받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시도를 많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더 빠르게 대응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저희가 슬랙이라는 툴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슬랙의 채널을 만들고 이 채널에 어떤 연동된 데이터에 얼럿이 들어오면 뜨게 되고, 이 채널에 뜬 데이터를 바탕으로 팀들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툴을 쓰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고객사에는 수많은 티켓팅 시스템이 있을 것이고 커뮤니케이션 툴이 있는데 여기에 API들을 이용해서 얼마나 잘 연동할 수 있냐, 그런 것들이 스레트 헌팅에서 엄청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헌팅은 한 명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려 분석가, ATP 분석가, 트래픽 분석가, 이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커뮤니케이션 툴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동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뜹니다. 센티넬1에서 왔을 때. 그런데 센티넬1에서 메시지가 왔다고 해서 센티넬1이 모든 것을 했냐? 아닙니다. NDR이나 다른 시스템에서 온 이벤트를 가지고 트리거를 만들었고, 그 트리거에 해당하는 룰 자체를 센티넬1에 입력했기 때문에 그게 온 거예요. 단순히 센티넬1, EDR 하나만 가지고 해결한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커스텀 헌팅 룰, 디텍션 룰입니다. 그래서 탐지 대응이라고 하는 솔루션들, 앞에 뒤에 DR이라고 붙어 있는 솔루션들은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해야 돼요. 실제로 어떤 보안 솔루션 업체에서는 우리도 XDR입니다라고 갔는데, 뭔가 XDR의 개념 자체가 그분들이 하시는 거는 A라는 악성 프로세스가 있으면 얘의 부모 프로세스는 무엇이고 그 부모 세스는 무엇이고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왔다라는 그래프 하나를 그려주고, 이걸 그려줬기 때문에 XDR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다른 솔루션에서 이벤트가 연동됐기 때문에 이 이벤트에 대한 서치를 여기서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XDR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틀렸다라고 봐요. 잘못된 XDR 접근인 거죠. XDR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솔루션들에서 나올 수 있는 이벤트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커스텀으로 만든 디텍션 엔진을 A 솔루션에도 넣고 B 솔루션에 넣어서 유기적으로 합쳐서 얼마나 지금까지 탐지하지 못했었던 그런 위협들을 유기적으로 탐지하고 체류 시간을 줄일 수 있냐, 여기에 관점을 주는 게 XDR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한 15년, 20년 전에 SIEM, SIEM 솔루션 할 때 코릴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잖아요. 코릴레이션 정말 힘듭니다. 저는 코릴레이션 잘 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커스텀 룰들을 만들고 커스텀 룰들을 입안시켜 줄 수 있는
것들, NDR에서 나오는 IOC 가지고 EDR에 커스텀 눌러주고, EDR에서 나오는 트리거 가지고 XDR에다 NDR이나 또 다른 솔루션에 커스텀 룰을 넣어줄 수만 있다면 이게 진정한 XDR이 아닌가,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XDR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제품들을 납품하고 있지만 벤더사에서 너무 현혹되게 마케팅적으로 이 제품이 들어가면 모든 것들을 통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저희가 제안 드리는 입장에서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고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랑 협업하시는 벤더사에서는 조금 싫어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룰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션, Detect the Undetected,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해답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그 툴들, 오픈 소스 툴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뭐 아시다시피 스노트는 네트워크에서 많이 쓰이시고 야라는 파일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파일 기반으로, 시그마라는 게 이제 비헤이비어 기반인데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공격 자체가 전부 지능화되어 있고 뭐 프로세스 하나만 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악성 코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도어다, 다운로더다, 스캐너다, 미미카츠다, 모든 것들이 연동되어 있어서 이 전반적으로 흐름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비헤이비로서 저희가 봤을 때 현재 오픈소스가 제공하고 있는 시그마가 한 500여 개 이상의 룰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500여 개의 룰을 여러분들이 도입하신 EDR 솔루션 A 벤더, B 벤더사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500개 룰을 그렇게 컨버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컨버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스레트 헌팅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계속 컨버팅하고 있어요. 저희가 계속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컨버팅하고 시그마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거든요. 가지고 계시는 NDR, 뭐 다크트레이스도 좋고 벡터로도 좋고 스텔라 세이브도 좋습니다. 여기에 트리거를 할 수 있는 그 기반 자체를 시그마에서 가져와서 컨버팅을 한번 해보십시오. 파고 네트워크스는 이것도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샘플로 한번 업데이트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뭔가가 만들어지고 잡아내고 듀얼 타임 줄이고 헌팅에 성공하면 막은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저희 자산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텔리전스가 들어가고요. 저희는 가트너 모던 SOC TI 모델을 참조해서 오픈소스 TI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TI 플랫폼에 단지 가트너 모던 SOC라고 하는 방법론만 집어넣어서 저희가 TI를 만들고 있어요. 기존에 이런 방법론이 없었을 때는 그냥 라벨링 형식이었죠. 이 악성 코드는 뭐 어려운데 트로jan이고 그다음에 텍스트 기반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라고 막 TI를 만들었더니 이 TI를 쉐어링할 때 공유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유를 잘 하기 위해서 가트너 모던 SOC 방식을 적용해서 했고, 결국에는 오픈소스 기반의 어떤 TI 플랫폼을 만들고,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고객사가 원하실 경우에 함께 표준 포맷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부 스레트 헌팅에서 나온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CTI 레포트도 보시면은 그 기반으로 이제 나올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표준을 가지고 TI 정보를 만드니까 나중에 분류하기도 쉽고, 어떤 데이터가, 어떤 악성 코드가, 어떤 위협이 우리 기업을, 우리 조직을 위험에 빠뜨렸었나라는 데이터도 쉽게 얻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위협이 발견됐을 때 예전에는 그냥 카테고리화 시켰었던 것만 했고, 흔히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죠. 분류하는 어떤 악성 코드냐라고만 했는데, 최근 저희가 점점점 가고 있는 게 이 악성 코드가 사용한 기술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악성 코드도 인프라를 사용합니다. 배포하려면 인프라를 사용해야 되고 침투하려면 인프라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주 타겟된 빅팀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그려주는 게
스렛 다이아몬드 모델이라고 해서 TDM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고 네트워크스도 이런 식으로 TDM 모델을 적용하고 있고, 그 TDM 모델로 적용돼서 저희가 레포트를 만들 때 오른쪽에 어드버서리 APT36 그룹이고,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용했고, 커맨드 컨트롤 캐퍼빌리티가 있는데 C2IP가 뭐고, 빅팀은 주로 철도청 분야더라 라고 하는 간단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가 나오는 거죠. 이 정보만 가지고도 저희 유사 고객사에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그 헌팅, TI, TDM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이거 한번 볼까요? 랜섬웨어 같은 타겟팅 공격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주로 어디에 집중을 하시나요? 주로 랜섬웨어 리커버리 쪽에 집중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타겟팅 공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만 당한 게 아니라 수많은 탐지되지 않은 위협들, 현재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협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언디텍트인 거죠. 우리는 복구에만 신경 쓰면 복구되고 나면 2차, 3차 공격이 들어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 보안 솔루션에 의해 탐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클리닝 하는 것도 좋지만 위협 조사, 헌팅, 위협의 근본 원인을 탐지해내는 게 최대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저희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걸 하지 않으면 3개월, 1년, 2년 뒤에 다시 타겟 공격이 옵니다. 저희 고객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헌팅 방법을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안 운영을 하실 때 쉽게 참조하실 수 있는 모델이 가트너의 하이퍼사이클 포 시큐리티 오퍼레이션이고, 여기에는 솔루션과 서비스와 해야 할 활동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처음에는 EDR 하나만 가지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커버하면서 나중에 가트너 하이퍼사이클 포 시큐리티 오퍼레이션하고 비교하실 때 몇 가지 빼고는 거의 다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참석하신 많은 기업 고객 그리고 기관에서 나오신 분들도 이런 것들이 단품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부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시큐리티 오퍼레이션에 대한 고도화를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파고 네트워크스는 사고가 나신 고객, 그리고 뭐가 있는지 불안하신 고객, 저희가 프리미엄을 제공합니다. 저희 고객의 60%는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 증명하고 사고 대응해드리면서 고객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신 분은 나가셔서 바로 왼쪽에 보시면 저희 부스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40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